이 어떤 컨셉이었냐면요. 남자 여자가 아날로그로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그냥 장난삼아 손금 한번 봐드릴게 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을 열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냥 손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손금을 봐주고 좋은 말만 나와요. 아니 손금 봤는데 안 좋은 말 나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직업 종류에서 좋은 말만 넣었어요. 일주일 정도 개발했고 올리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20만 명이 다운받으면서 의외로 손금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아이폰이 그 당시 60만 대, 50만 대 보급됐으니까 3명 중에 1명이 다운받은 거죠. 그런데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뒤늦게 국사 공부할 때 찍었던 거지만 외웠던 거지만 조선 상고사를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니까 내가 미처 못 봤던 역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조선 상고사입니다. 무료입니다. 전 무료만 맞습니다. 뭐 락 깨고 이래가지고 뭐 해킹해가지고 뭐 유료를 무료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입니다. 이런 애들이 1등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내게 돼서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는 테드를 가끔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다시 동영상 볼까요? 메가스터디처럼 비싸고 저명하고 괜찮고 유명하고 말 잘하는 강사, 학벌 좋고 멋져 보이는 강사 모아다가 이렇게 러닝도 좀 하고 티도 좀 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한 스마트폰에 그래서 유료화시켜 돈도 좀 받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스마트폰이라면 웹 2.0, 에듀케이션 2.0도 그냥 기술을 얹혀놓은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술의 본질이 기술 결정이든 사회 구성이든 어떤 사회 문화의 이런 어떤 성격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스마트폰을 놓을 거고 아이패드를 놓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거고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도 몇몇에 대한 교육의 결과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엘리트를 키울 것인가가 들어가진다면 낫겠지만 그냥 좋은 디바이스 넣어주고 좋은 액정 사주고 좋은 시설 주고 한다면 그냥 SI 업체를 불러서 전산화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가 저런 것들을 좀 뺐었고요. 그래서 이미 등장한 새로운 문화나 젊은 세대는 과연 우리는 어떤 과연 교육을 담아낼 것이고 정말 그게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악플의 문제가 있고 인터넷에 어떤 선순환이 되지 않는 어떤 명예훼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문제, 저작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 레버를 한번 볼까요? 레버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1,300만 명이 보았고요. 좀 경쾌하게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는 캐나다 로키 마운틴 같아요.
말이 1,300만 명이죠. 1,300만 명에 대한 광고비로 이 친구들이 약 3만 불 정도를 받았습니다. 3만 불을 받았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만 찍고 다녀요. 전 세계에. 선생님들이 과학 선생님이시라면 우리 학생들과 이걸 한번 보여주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찍어서 또 새로운 과학의 원리를 재미있게 찍어서 올리고 거기에 대한 과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 위키피디아처럼 적어주고 그걸 본 사람이 이게 청심 학생들이 만들었네. 공유되어지고 청심이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에 전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쯤 들어가면 어떨까요? 하나쯤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1,300만 명이 보았다면 돈을 얻는 게 떠나서 3만 불, 30만 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레버라고 하는 사이트는 굉장히 재미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든 사람에게 돈을 주고요. 이 시스템 서버 사이트에게 돈을 주는데 40%를 주고요. 나머지 20%가 남잖아요. 그죠? 20%는 이메일을 주거나 또는 그 메신저로 나눠주거나 포드캐스팅을 하거나 이런 사람에게 20%를 줘요. 그럼 이 생각은 이 저작권의 문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냐면요. DRM,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저작권을 강화하는 기술 두 가지입니다. 추적하는 기술이에요. 누가 가져갔는지. 추적하는 기술은 얘들은 알아서 지들이 추적해달라고 해요. 왜? 돈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의 시큐리티, 3% 안에 드는 시큐리티를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철통 보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랜선을 자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정도를 막기 위해서는 방화벽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 세계 해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남성분들에게 한정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모 양이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10억을 주고. 젊었을 때 자신의 멋진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요즘에 문화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휴대폰으로만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스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1억이건 10억을 주고 보안을 철저하게 했다고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픈한다. 그리고 자신 있었죠. 릴리즈 된 지 30분 만에 깨졌습니다. 다 무료로 봤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적인 발상으로 이렇게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하던 이 레버 사이트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가 나의 경쟁력이고 나의 지지고 나의 싸움의 도구이지만 이 도구를 한번 상대에게 칼자를 줌으로 해서 어떠한 새로운 이익이 나에게 오진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러한 것들을 해보신다면 정말 이게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죠. 일단 볼까요? 그래서 역시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느슨한 유대에 대한 연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